저희 매장은 처음 오픈한 2018년도에 객단가가 16만 원이었는데 2024년 현재는 63만 원이 됐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게 사실이고 이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출을 올리고 싶으시죠? 매출은 간단히 말해서 구매 고객 수 곱하기 객단가거든요. 그래서 매출을 올리려면 실제 안경을 구입하는 고객 숫자를 늘리거나 아니면 객단가를 올리면 매출은 올라가요. 근데 대부분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손님들을 많이 오게 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아도 객단가를 올리면 매출은 훨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많이 와서 매출이 올라가면 그만큼 해야 되는 일도 많이 생겨서 내 시간과 노동을 더 써야 되거나 직원을 더 써야 돼요.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객단가를 올려서 매출을 올리면 일은 그대로인데 매출만 올라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덜 일하면서 돈은 더 많이 벌게 되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객단가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객단가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영상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효과가 나오진 않고 좀 시간을 들여야 효과가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부터 알려드리면, 애초에 안경에 좀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매장에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건 손님들이 돈이 많건 적건 그런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부자인 손님도 안경에 투자 안 하고 대충 쓰는 사람이 있고요. 부자가 아니더라도 안경에 신경 쓰고 꼭 좋은 안경을 맞춰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경에 신경 쓰고 안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은 안경을 쓰려는 사람들이 우리 안경원에 오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 매장에 한 번도 안 와본 손님들은 여러 가지를 보고 우리 안경원을 판단해요. 간판이나 밖에서 보이는 인테리어, 외부에 붙여놓은 배너나 현수막, 지나가면서 보이는 매장 안쪽 직원이나 사장의 복장이나 행동, 그리고 표정, 네이버 플레이스 내용, 리뷰, 후기, 블로그, 이런 다양한 것들로 우리 매장을 판단하고 이곳에서 안경을 맞춰도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해요. 이런 많은 요소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에 따라 어떤 사람들이 우리 안경원에 들어올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러 요소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 안경원에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이 매장 밖에서 이런 간판이나 홍보물을 보면 어떻게 느낄까? 안경원 어디를 가야 되나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던 사람이 우리 매장 플레이스 정보나 리뷰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 특히 안경에 신경 쓰고 좋은 안경을 맞추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느껴질지를 생각해서 그 사람들에게 더 어필이 될 만한 내용을 게시한다거나 그런 내용을 홍보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좀 트렌디하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안경을 맞추고 싶은 소비자가 있다고 쳐요. A 안경원은 매장 앞에 문구나 네이버 플레이스가 온통 싸게 판다, 이런 내용뿐이에요. B 안경원은 어떤 브랜드가 입고되었다거나 매장 앞에 멋진 모델들이 안경 쓴 사진, 네이버 플레이스나 블로그에도 요즘 유행하는 것 같은 안경들 이쁘게 찍어서 올려놨어요. 이 사람은 어떤 안경원에 더 끌릴까요? 제 생각에는 B 안경원에 더 끌릴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유행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난 안경 진짜 싸게 맞추고 싶어, 이런 사람이었다면 A 안경원에 더 끌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들이 어떤 배너를 달고 어떤 사진을 올리고 어떤 문구를 쓰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 매장에 입장하는 고객의 부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에 신경 쓰고 좋은 안경을 맞추는 인물의 생활 방식이나 생각을 떠올려보고 그에 맞게 우리 안경원에 보여지는 이미지나 포지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짜는 게 정말 중요하다. 두 번째 방법은 실제 매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일단 좋은 렌즈나 좋은 테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절대 권유나 추천이나 강매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소개,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알려만 주는 거예요. 물론 금액을 떠나서 저가의 제품도 비추천을 한다거나 이건 별로다, 이런 식의 설명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러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라고 설명하고 직접 선택하게 해야 돼요. 물론 눈에 더 맞는 게 뭐다 정도의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너무 땡긴다거나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건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품을 설명하거나 테 추천을 할 때 우리는 가격을 초월해야 돼요. 손님이 난 얼마 이하로만 할게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은 이상 그냥 금액을 떠나서 이 사람에게 가장 편하고 가장 어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조건에
조건에 가장 맞는 태를 보여주면 돼요. 우리 스스로가 금액에 매여서 뻔해 보여주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면 절대 객단가는 못 올려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캐치아이 형태를 원하고 뭐 이런 아니면 하금테 스타일이나 뭐 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은 예를 들어 수입에서밖에 안 나와. 몇십만 원이나 100만 원 넘는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꺼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금액을 초월해서 그냥 이 사람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거면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안경 렌즈는 국산 외에도 수입 제품 개인 맞춤형 고가의 렌즈들도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권유나 추천이나 경매가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 라고 알려줘야 되고 차이점을 알 수 있게 설명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렌즈에 대해 내가 일단 자세히 알고 있어야겠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좋은 안경 렌즈 몇십만 원, 100몇만 원 하는 렌즈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있는지조차 몰라서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 차를 사러 갔는데 준준형까지만 본다 라고 했다고 해서 소나타나 그랜저 이상급 차를 아예 설명 안 하나요? 설명 다 해주고 온 김에 다 타보시라고 하고 타보니까 너무 좋고 할부금 얼마 차이 안 나서 더 좋은 차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설명은 다 해줍니다. 안경 렌즈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점을 느끼고 또 오래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좋은 걸 알고 나면 구입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는 금액에 대해 초월하고 제품에 대해 고가든 저가이든 다 설명을 해줘야 된다. 판단은 고객이 하는 거니까 권유나 추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근데 사실 지금 말해드린 내용을 실제 매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해가 되시고 내가 실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막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아닌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이나 다른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